안녕. 일주일 만에 또 만나네요. 오늘은 이제 융합과학 탐구 실기 탐구 부분을 좀 넘어서 이론 부분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융합과학 교과서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차시에 학습지 올려놨죠. 그 학습지를 다운로드 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바른 학습 자세를 함께 갖추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곳은 교과서 93쪽입니다. 93쪽 펴놓고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 보시면 수업 주요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현상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로 자기복제, 세 번째 물질대사, 네 번째 탄소화합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날 때 이 네 가지 개념이 뭔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1학년 그리고 2학년 생명과학 수업까지 이미 꽤 오랫동안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럼 과연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주요 주제가 되는데 한번 넘어가 보죠. 90 맞나? 우리 오늘 아까 93쪽이랬지? 93쪽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극사실주의 조각작품이라고 해서 정말 사람 같죠?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데 알겠지만 얘는 극사실주의지만 생명체는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조각이나 박제가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설명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 1, 2학년 동안 열심히 생명과학한 친구들 여기 하면은 이자논에서 뭐 배우겠구나 또 알 거냐면 생명체의 특성이라는 거 모의고사에서도 맨날 제일 쉽게 1번 문제에 나오잖아. 기억나시죠? 생명체의 특성이라는 거 몇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역시나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 생명체의 특성 중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물질은 무엇일까?까지가 오늘의 주요 주제예요.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 생명체라는 걸 다 조사했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무엇이냐? 여기에 제시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해? 기억나요? 안 나지. 이미 잊었어. 하지만 뭐였냐면 똑같이 이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뭐였더라? 그렇지. 바로 세포로 구성이 됐었어. 세포로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다 세포 구조더라. 그럼 세포 구조라는 게 뭔지 기억나세요? 세포 구조라는 건 뭐였냐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야 돼. 뭐였냐면 일단 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세포인지 아닌지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나의 특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유전 물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죠. 그다음 마지막 뭐였어요? 막도 있고 여기에 유전 물질도 있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했냐면 이 유전 물질을 이용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돼. 그걸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효소예요. 그럼 효소라는 거 주성분 뭐였냐면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 구성된 것만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포 구조가 하나만 더 하자. 여기서 세포 막이 어때야 됐냐면 아무거나로 돼 있으면 되지 않아요. 바로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 그쵸? 막단백질. 요 스타일로 가진 막이어야 돼. 그래서 비교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못 나오고 있는 원인, 바이러스였죠. 바이러스는 이 껍데기 구조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 단순한 껍질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일단 세포로 구성되어야지만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교과서 보니까 세포로 구성돼가지고 얘네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생명현상이 나타나 줘야 된다. 뭐 한국 말이야, 생명현상. 근데 생명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맞아. 니네가 배웠던 생명체의 특성 여기다 나열하면 그거야. 예를 들면 뭐 정교하고 복잡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생식한다. 뭐 발생한다. 성장한다. 그 다음에 물질 대사한다.
그 다음에 자손을 낳으면 나랑 닮았다. 뭐 유전한다. 그 다음에 진화한다. 적응과 진화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생명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운 그 2학년 때 다뤘던 종만 갖는 종을 위한 특성, 그 다음에 뭐 개체를 위한 특성 해가지고 한 8가지 정도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들이 나타나면서 세포로 구성되면 생명체다 했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생명현상일까? 우리가 이거 뭐 백날 또 8개 다 배우려고 안 해요. 생명현상 중에 뭐가 그렇게 여기 이제 잠깐만요. 생명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생명현상이 그럼 가장 대표 생명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더 자세히 볼 거냐. 바로 그 다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예요. 생명체가 하는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라는 게 있고 생명현상이라는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는 바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자기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물질대사를 한다. 요겁니다. 그럼 자기 복제 무슨 의미야? 나를 닮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제품 100만 개, 1000만 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랑 닮은 꼴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물질을 구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거 생명체라고 안 하죠. 왜? 걔네도 자기 복제잖아. 똑같은 자동차 만들어내잖아. 하지만 차이가 뭐야? 내가 내 스스로 필요한 물질 챙겨가지고 만들어야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닮은 꼴을 만들어내야지만 자기 복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런 걸 통해서 하는 자기 복제를 말하는 거고요. 즉 스스로 뭔가를 얻어내고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 걸 4글자로 요약하면 물질 대사죠. 그래서 물질 대사 하면 또 가칭을 따라왔던 친구 누구였냐면 바로 물질 대사를 도와준다. 효소죠. 효소는 어떻게 도와줬었어요? 바로 어떤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다운시켜 줘가지고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화학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줬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소는 뭔가 소화효소, 합성효소 이런 게 있는 거고 여기 교과서에 혹시 궁금해할까봐 그래서 리보솜은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뭐 장소 같은 거였죠. 그 다음에 자기 복제를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이제 기존의 내 유전 물질을 2배로 늘린 다음 다시 나누어 갖는 과정 같은 것들, DNA가 복제되는 과정이 대표적인 자기 복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생명현상 중에서도 자기 복제와 물질 대사가 특히 필수적이다. 그러면 자기 복제와 물질 대사를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바로 뭐냐?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학습지 채우고 가죠. 그래서 생명이랑 가장 중요한 2가지 특성이 생명현상이 뭐라고? 1번 자기 복제라는 거. 그쵸? 자기 복제 뭐냐면 자기와 닮은 거 만들어내는 것, 뭐 생식 같은 거. 그런데 내가 복제할 때 누가 그냥 제공해 주는 걸로 조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에서 필요한 물질을 구해내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너무 커. 그럼 잘라가지고 갖고 있거나 하는 거. 요걸 물질 대사라고 한다고. 그리고 요거 할 때 가장 중요한 친구 바로 DNA를 포함한 핵산이죠. 핵산과 그다음에 물질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그래서 요 2가지가 요 단원에서 생명현상과 관련해 나와 있는 물질 2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다시 이렇게 생명의 필수적인 생명현상 2가지 좀 채워보시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핵산. 핵산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너무 공부 많이 했었죠. 잊었니? 또 잊은 거야? 그럼 한번 해보죠. 요 이름 핵산이었어요, 처음에. 기억나? 핵안에서 산성물질이 발견돼서 일단 핵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결국 핵산은 뭘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큰 덩어리였냐면 구성 단위 갈게요. 바로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작은 구성 단위체가 된다고 했어요. 이 친구 이름 기억나? 기억할 거야. 뉴클레오 타이드였죠. 그래서 여기서 인상, 당, 염기 하나씩 엮인 게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여기서 인산이나 당은 종류가 없어요. 그냥 인산과 당이야. 근데 어땠냐면 염기만큼은 여러 종류가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티민, 그 다음에 유라실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인산, 당, 염기 중에서 이제 유전 정보로서의 또는 유전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뭔가 정보가 담겨야 되거든. 여기 써 있죠. 정보를 저장하거든? 그럼 셋 중에 어디다 저장할 수가 있겠니? 정보라는 게 이제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정보가 되는 건데 인산이나 당 같은 경우에는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얘는 종류가 없어. 정보 종류가 한 종류야. 땡이야. 그런데 얘만큼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유전 정보라는 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염기에 담겨 있는데 염기 혼자서는 정보 하나가 되게 부족해. 왜냐면 그러면 겨우 5종류의 정보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염기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염기가 중요하지만 염기 중에서도 염기의 순서, 유식하게 서열, 아니면 시퀀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몇 개짜리 순서가 중요했었어? 혀 짧은 소리 했네. 보시면 3개짜리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뭐 A, U, G처럼 3개의 염기가 모이면 하나의 정보가 돼서 이 정보가 누구를 데려왔더라? 바로 아까 물질대사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던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을 불러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DNA라는 거 기억날 거고 사실 DNA 말고 RNA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헥산의 2 종류였는데 둘의 기능이 뭐였냐면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걸 복제해가지고 다음 세대로 주는 게 헥산의 주요 역할이었습니다. 종류도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종류가 어떻게 있었냐면 기억나? 이제 같이 채워볼게요. DNA랑 RNA랑 이렇게 2 종류가 존재했어. 여기서 NA가 바로 헥산의 영어예요. 뉴클레오틱 엑시드. 발음은 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헥산, D헥산, R헥산이야. 그럼 이 D헥산, R헥산, DNA, RNA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D 차이, R 차이죠. D와 R 차이가 뭐였어? 기억 안 나지? 그래서 선생님 정리해 줄게. 바로 당의 이름이 달랐어요. 리보스 또는 선생님 오자 빼고 리보스. 그 다음에 DNA의 당은 디옥시리보스였습니다. 당 자체가 뭔 모양이었냐면 오각형 당이야. 오탄당이었어. 근데 이 친구 둘의 차이 디옥시 리보스에 반해서 산소 하나가 빠져있는 당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산당 염기 중에 당의 종류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 또 다른 건 안 다르냐? 염기도 달랐었죠. 염기가 어떻게 달랐었냐면 A, T, G, C를 염기로 썼고 얘는 하나만 달랐어요. A, U, G, C 이렇게 염기로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은 뭐였냐면 얘는 유전 정보를 자체가 된댔죠. 유전 정보 자체예요. 얘는 저장을 하는 거고 얘는 언제 쓰냐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싶어. 그랬을 때 DNA가 직접 단백질이 되는 건 아니고 직접 만들러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너무나 고귀한 우리의 정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달할 때는 RNA를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DNA는 특징이 바로 DNA 내 이중나선을 가지고 있어서 2가닥이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해 있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단일 가닥이라고 했었죠.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생성은 좀 패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어찌됐든 종합적으로 헥산은 뭐 하는 애야? 생명 현상 중에 자기 복제랑 관련이 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생명 현상 자기 복제와 함께 중요했던 물질 대사랑 안 졸고 잘 듣고 있는 거 맞니?
자, 선생님 잠깐 나왔다 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봐, 핵산의 두 종류까지 했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자기복제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유전 형질이 발현되느냐 그 과정 한번 얘기를 하고 가면 어때? 맨 처음에 핵에서 어디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이제 복제라고 하면 안 되겠네. 전사해서 만들어냈었어? 보자. 핵에서 어디에 저장된? 그래.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RNA로 전사를 하죠. 이 전사하는 방식은 상보적 결합을 이용했었어. 혹시 자기가 생물 공부를 하고 있으면 좀 그냥 기억하실 겸 좀 얘기를 해볼게요. A 자리에는 뭐 A랑 T 또는 U랑 결합을 하고 G랑 C랑 이렇게 상보적 결합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호 보조하는 걸 상보적 결합이라고 했었는데 핵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RNA로 전사될 때 상보적 결합 방식에 따라서 RNA로 만들어. 그런데 이거 어디서 일어나? 여기까지를 전사라고 부르는 요거는 어디서 일어나? 핵 안에서. 저 앞에 써있지만 핵에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백질, 즉 유전 형질이 만들어진 그 결과물은 어디서 필요하냐면 핵에서 필요 없어요. 여기서 쓸 거야. 세포질에서. 아니면 이 바깥에서 쓴다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사를 해서 만들었다고 그냥 여기 두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여기 핵공을 통해서 내보내. 그래서 세포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질에서 RNA가 가지고 나온 유전 정보를 따라서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 세포질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는 친구는 mRNA였고 그 다음에 얘네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리보솜인데 세포질의 리보솜인데 리보솜에 있는 애가 리보솜 RNA였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그럼 누가 셔틀을 해줘서 데려와야지 연결할 거 아니야. 그 데려다주는 애가 tRNA였어요. 트랜스포 RNA였단 말이에요. 트랜스포 RNA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RNA가 전달을 도와준다. 그 결과 어떤 특정 유전 형질이 나타난다. 단백질로서. 쉬운 예로 곱슬머리 보자. 곱슬머리 카락이라는 결과물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려면 나는 왜 곱슬일까? 바로 내 DNA에 곱슬 정보가 염기 서열로 있겠죠. 내 정보가 TC, 뭐 AA 뭐 이렇게 정보 있어. 내 곱슬 정보가 뭐 요 T니까 A, G, U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뭐 RNA가 생겼어. 이 RNA에 맞춰서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쭈루루루 연결이 됐는데 곱슬 머리 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DNA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되는 요걸 유식하게 유전 형질 발현 과정, 영어로는 센츄럴 도그마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그럼 선생님 다시 들어갈게요. 바로 단백질이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뭐였냐면 필요한 물질을 뭐 흡수하는 또는 합성하고 분해하고 합성과 분해, 흡수 요거 다 통틀어서 물질 대사의 주요 기능하고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반드시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D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 20종류의 이것들이 연결되면 단백질. 이름 아까 앞에서 한번 나왔죠 이미. 단백질의 단위체가 바로 아미노산이었어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여 단백질이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 뭐였냐면 밑에 나오는 아미노산들이 연결되는데 얘네가 둘이 연결될 때는 화학 결합의 숫자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 1아미노산과 2아미노산이 연결될 때는 반드시 물이 하나 빠져나오고 남은 애들끼리 새로 결합을 해요. 이걸 우리가 한자로는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이 바로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뭐하니? 단백질은 일단 몸 자체를 채워요. 우리 근육, 머리카락, 손톱 등등등 거미줄 뭐 이런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또는 생물 몸을 채우는 것 자체로서의 기능. 또 하나는 에너지원. 이거는 여러분 그거 탄단지 있죠? 3대 영양 손사 에너지원이긴 해. 근데 요거는 거의 써야 안 써요. 에너지원으로. 실제 사용하면 이미 내 몸이 이미 다 쓴 거예요. 뭘 다 써? 탄수화물, 지방 다 쓰고 단백질 쓰니까 거의 쓸 일이 없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소, 그 다음에 균과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들과 싸우는 항체 그 다음에 내 몸의 성장이나 생리기능 조절해주는 호르몬. 아유 목 아파. 이런 식의 것들이
전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체인 아미노산 모습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탄소 원자가 일단 중심에 있죠. 근데 뭐가 결합한 거야? 여기에 하나에는 수소, 수소가 한쪽에 결합해 있고, 다음에 잠깐만, 이거 다시 할게요. 아이고, 지워서, 왜 지우개 안 되니? 지우고 다시 해보면 네 가닥 가지를 제대로 그려볼게요. 먼저 여기 한쪽은 이 이름을 받은 원천, 아미노기. 그쵸? 그 다음에 카복시기. 그리고 수소 하나.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얼이 있죠. 근데 이거 뭐야? 알기야? 그게 아니에요. 얘는 작용기 또는 이 각각의 아미노산의 특성을 결정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겹잔기라고도 하네요. 교과서에 표현된 게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탄소를 중심으로 네 부분에 서로 다른 게 있는 이게 바로 아미노산이 되고 이게 쭉 연결이 되면 단백질이 돼서 우리 몸에서 중요한 큰 역할, 물질 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작용해주고 있다는 거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핵산과 단백질의 공통점은 뭘까요? 얘들 둘의 공통점. 그러니까 핵산 구조는 자세히 안 봤지만 이렇게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탄소화합물이라는 점입니다. 기억나세요? 정의? 말 그대로 탄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결합해 있는 화합물이에요. 그러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뭐 있냐? 이미 많이 나왔던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렇게 방금 계속 얘기했던 핵산과 단백질은 당연히 탄수화물이고 그 외에도 유명한 포도당, 그쵸? 그 다음에 인지질, 전부 탄수화물이에요. 그럼 구성 원소가 뭐였니? 기억나니? 안 나니? 선생님 열심히 떠들어도 또 매년 기억 못해요. 오늘 좀 보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C는 깔고 가야겠네. 탄수화물이라며. 기억나? CHO만 구성 원소, 지질도 CHO만 구성 원소. 근데 단백질은 좀 특별했어요. CHO에다가 NS, 촌스 이렇게 갔었죠. 여기서 N은 아미노기에 들어있고요. 요거는 있는 친구 있고 없는 친구 있는 거예요. 얼 부분에 있는 애 있고 없는 애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가끔 S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질 같은 경우에는 CHO고 핵산은 CHONP까지 돼요. 염기와 그 다음에 인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간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탄소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체를 탐구하려면 이 탄소화합물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걸 알아내면 이 생명체가 이렇게 왔겠구나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기능도 우리가 또 해놓고 가면 찝찝하니까 해놓고 가면 탄수화물 뭐예요? 기능 지겹지 주에너지원 그쵸? 주에너지원 오늘도 드시고 내일도 드시고 계속 드시면서 주에너지원 쓰고요. 단백질은 앞에서 하고 왔으니까 좀 그냥 갑시다. 주로 효소, 항체 호르몬 이런 거. 그다음에 지질 같은 경우는 종류가 좀 있어서 정리를 하고 가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고요. 지질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교과서 95쪽에도 아주 잘 쓰여져 있는데 바로 중성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뭐 이 정도가 이제 있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만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건 중성지방이 하고요. 인지질은 요거 뭐야? 세포막 구성 성분, 그쵸? 기억나? 머리에 꼬리 2개, 이거 기억나니? 그래서 이렇게 머리 꼬리 2개, 머리 꼬리 2개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테로이드는 뭐 호르몬 같은 것들 이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얘 기능 해?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가죠. 이것도 앞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화합물이라는 게 없으면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도 구성 안 돼. 그 다음에 얘네 없으면 자기복제랑 물질대사 못해. 왜냐면 핵산이랑 단백질이니까. 따라서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밝히려면 탄소화합물의 생성 과정 밝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되짚어보자 문제 한번 볼게요. 생명체를 비생물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생명현상 두 가지 뭐라고? 누구 시켜볼까? 아무나 랜덤으로. 뭐 아무도 또 안 듣고 있는 건 아니지?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뭐였냐면 자기복제랑 물질대사. 그쵸?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어떤 물질에 의해 수행되는가였어? 자기복제는 핵산. 그쵸? DNA와 RNA. 그 다음에 물질대사는 단백질 가지고 수행된댔죠. 최근에는 이번은 뭐 창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최근에는 스스로 길을 찾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다. 이거 생명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랬어. 어떻게 생각하니? 뭐 본능적으로 이제 아니죠. 아닌데 이거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명체의 자격을 갖추려면 어땠어야 돼? 일단 자동차가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고 자동차가 스스로 뭐 정자 난자는 없지만 어쨌든 얘네 자체가 잉태가 돼가지고 스스로 물질대사를 통해 자동차로 띠용 되고 나중에 자동차랑 결혼해서 뭐래니? 새끼도 낳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스스로 뭐 휘발유를 섭취하고 그걸 분해해가지고 뭐 이런 거 그쵸? 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4가지 수업 주요 개념 있다고 했죠. 그래서 4가지 다 말로 이제 할 수 있겠니? 각자 말해봐 이제. 알았지? 그래서 생명현상, 자기복제 누가 돕는다고? 모른다고? 언제까지 모를래? 보자. 그래서 생명현상은 뭐 여러 가지 있다. 8가지 뭐 특성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생명현상 2개다. 근데 자기복제랑 관련 있는 건 DNA와 RNA 같은 핵산, 그쵸? 그 다음에 물질대사랑 관련 있는 물질은 단백질. 그리고 얘네들 공통점 뭐야? 탄소화합물이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라는 걸 연구해야지 생명이라는 건 어떻게 탄생했냐? 요 공부하고 싶으면 뭐 연구해야 돼? 탄소화합물 어떻게 생겼냐? 요거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탄소화합물이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요걸 알아보는 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부였다고 보시면 돼요. 학습지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못 채운 부분 있으면 앞으로 돌려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은 시간은 자습!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